샬롬 반갑습니다. 온택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데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1주차 4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지요. 정수와 유리수 파트를 공부하면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고 나서 이제 순환소수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학생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요. 라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는 공부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는 오늘의 공부가 1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공부가 눈물로, 땀으로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미랄을 거둘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땀 한 방울을 흘린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땀 한 방울을 흘려서 영혼이 정말 살아날 수가 있다면 안 흘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공부했을 때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꾸지 않아요. 적은 수의 소수가 이 세상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세상을 넉넉하게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자, 화이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의 곱셈은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는 부호가 같을 때와 부호가 다를 때가 있고요. 그리고 0에 대한 곱이 있습니다. 먼저 부호가 같을 때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항상 양의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플러스끼리 곱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곱하더라도 플러스. 아까 뺄셈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끼리가 만나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항상 양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호가 다를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항상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따라가는 거. 여기도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를 따라가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와 0의 곱은 항상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을 때 곱셈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 2, 3, 4번 아주 핵심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한번 잘 익혀놓으면 좋겠어요.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플러스. 어렵지 않죠?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 이것도 그냥 저는 예전에 이렇게 외웠었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플러스가 된다. 저는 이렇게 외웠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결국 부호가 서로 다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했던 1번과 2번을 그냥 경우의 수로 나누어 놓은 것 뿐이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했을 때는 플러스,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한번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곱셈의 계산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아까 배웠던 덧셈에 대해서 떠올려보면 덧셈의 계산 법칙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뺄셈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와서 곱셈에서는 세 가지의 법칙이 성립해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까지 성립이 되는데 먼저 교환법칙 간단합니다.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동일하다. 자, 곱셈의 결합법칙 아까 덧셈에서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어떤 것이 결합되는지에 상관없이 그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곱셈의 분배법칙이 이제 곱셈의 특별한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괄호 앞에 곱셈이 있을 때에 이것을 한 번씩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A를 B에 한번 분배하고 A를 C에 한번 분배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를 B에 한번, A를 C에 한번 분배해 준다는 거. 이거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동일해요. C를 A에 한번, C를 B에 한번 제가 분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큰 수를 계산할 때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12 곱하기 100일이라는 계산을 할 때 이 100일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100을 보면 계산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래서 이 100일을 100과 1로 쪼개어서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12를 100에도 분배해주고 1에도 분배해주고 그래서 12 곱하기 100 플러스 12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100은 금방 120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12 곱하기 1은 12니까 1212라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우리 다음 개념 세수 이상의 곱셈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부호를 정해야 해요. 자, 어떻게 정해지냐?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짝수개면 플러스, 홀수개면 마이너스. 자, 예를 들어서 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곱해진 음수의 개수는 하나, 둘. 그럼 짝수 두 개니까 짝수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끼리 스파크를 일으켜서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러면 플러스로 결과가 나오겠지요. 자,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서 음수의 개수가 하나, 둘, 셋, 3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결합법칙을 해서 이것부터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계산한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었지만 결국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부호가 정해진다는 것은 이런 원리로 된다는 것 한번 설명했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각 수의 절대값의 곱에 1에서 결정된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의 곱,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절대값들만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한번 이 위의 식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였죠. 그러면 3과 1과 2를 곱했을 때 6이 되고 여기 절대값 부호는 여기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계산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3과 1과 2 이거는 동일하게 6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해졌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내려와서 거듭 제곱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양수와 음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양수는 항상 거듭 제곱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이거는 사실 생각할 것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내려와서 음수를 한번 보면 음수의 거듭 제곱의 부호는 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짝수일 경우에는 플러스, 홀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수가 짝수인 경우 여기 마이너스 5의 제곱의 경우에는 이것을 2번 곱하면
이것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2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된다 한들 여기 또 다른 마이너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고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플러스가 된다. 홀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살펴봤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2번, 9번에서는 5번, 10번에서는 3번, 11번에서는 2번을 각각 풀고 풀이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요? 이제 한 문제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번에 2번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8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음의 정수의 곱셈을 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 부호가 같은 곱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졌을 때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13 곱하기 3을 하면 39.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9번. 9번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플러스 12와 마이너스 5, 8분의 5와 플러스 5분의 18을 곱해서 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세 수의 곱셈일 때에는 곱셈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짝수개인가 홀수개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음의 부호는 몇 개예요? 1개. 그래서 홀수개만큼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부호는 이미 마이너스라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값끼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8분의 5 곱하기 5분의 18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에서 약분이 되고 12와 8은 공약수가 4가 있으니까 4, 32, 4, 2, 8, 그 다음에 2와 18도 공약수가 되겠네요. 2가 되겠네요. 그럼 2, 9, 18 이렇게 해서 안에는 3, 9, 27이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3번. 자, 이 문제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세제곱하는 문제예요. 자, 마이너스 음의 유리수를 지수 거듭 제곱할 때에는 그 거듭 제곱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가 결정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호는 이미 결정이 됐죠?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하고 3분의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그렇죠. 2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1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9 곱하기 마이너스 82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8을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뭔가 공통된 게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 여기 공통된 모습이 보여요. 우리 아까 배웠던 개념을 떠올려 봤더니 곱셈의 분배 법칙, 그렇죠. 곱셈의 분배 법칙과 연결이 있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 공통된 9를 이제 앞으로 빼줘서 9 곱하기 마이너스 82 플러스 마이너스 18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9 곱하기 82와 18을 음수의 덧셈은 어떻게 돼요? 음수가 그대로 오고 절대값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끼리 더했을 때 10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0을 9와 함께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90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수의 곱셈이었고 이어서 다음 개념으로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다면 사실 원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곱셈에서 배운 것처럼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부호가 같을 경우 곱셈과 마찬가지로 그 계산 결과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목, 즉 예를 들면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3을 했을 때 6, 절대값 6과 3의 나눗셈에 대해서 계산 결과를 먼저 이 몫을 2라고 구하고 여기에 양의 부호 플러스 2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이 계산 결과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이 계산 결과 절대값끼리의 계산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 몫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곱셈의 경우에는 아까 0에 대해서 곱할 때는 항상 곱이 0이라고 했는데 나눗셈의 경우에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눈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나눗셈을 분수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3 나누기 5는 우리가 5분의 3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5자리에 0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3 나누기 0인데 0분의 3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수 체계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들은 여기 옆에 날개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나눗셈의 부호 결정. 이것은 아까 보았던 곱셈의 부호 결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역수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수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을 볼 때에는 먼저 역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역수가 무엇이냐? 어떤 친구는 거꾸로 한 거요, 분모랑 분자 바꾼 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맞지만 여러분 항상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역수의 정확한 정의는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A와 B를 곱했을 때 1이 된다면 이 A는 B의 역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수를 구하는 방법, 역수를 구할 때에는 우리 옆에 나온 것처럼 자, 우선 부호는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플러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플러스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플러스를 곱하거나 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분수의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4분의 3이라고 한다면 4분의 3의 역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겠죠. 여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럼 플러스 그리고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서 3분의 4가 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가분수를 바로 보지 않고 소수를 본다거나 대분수를 볼 때에는 전부 분수 혹은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예를 들면 2.1 있고 21분의 10이 있죠. 2.1이라는 수를 보고 이 수의 역수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는 분수로 10분의 21이라는 분수로 고치시고 여기에서 역수를 구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고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꿔주면 21분의 10이라는 역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역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수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인데요. 자, 나눗셈을 할 때에는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자, 다시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죠. 이거를 역수로 바꾸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 거예요. 물론 이때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을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이렇게 분수를 가지고 나눌 때는 굉장히 좀 와닿지 않고 되게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역수로 바꾸면 당황하지 않고 잘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킨 대로 우리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요. 자, 마이너스 5분의 3을 역수로 바꾸는 거
마이너스 그대로 마이너스 주고 분모와 분자를 바꿉니다. 그러면 3분의 5가 되죠. 그리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것.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개념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쭉 내리셔서 우리가 오늘 함께 풀 문제는 12번에 2번, 13번에 2번, 14번에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다 풀었습니까? 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에 2번부터 자, 마이너스 56 나누기 플러스 8이에요. 자, 이 나눗셈, 유리수의 나눗셈에서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나눗셈에 해당하는 경우겠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네,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음의 부호를 붙여주고 나머지 절대값, 56과 8이 절대값이죠. 이 절대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6 나누기 8과도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13번을 넘어가서 13번의 2번을 보겠습니다. 자, 5와 2분의 1의 역수를 구하여라. 자, 우리가 아까 역수를 구할 때 대분수로 있으면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분수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와 2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2분의 1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1의 역수만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역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부호는 그대로 이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형태이니까 플러스 분모와 분자를 바꿉니다. 11분의 2. 그래서 5와 2분의 1의 역수는 플러스 1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을 계산하여라. 플러스 14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자, 우리 유리수의 나눗셈에서 역수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14를 써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고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고 분모와 분자를 바뀌었기 때문에 7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와 이 곱하는 앞에 곱해지는 수의 약분이 되겠네요. 7, 2, 14. 자,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호가 서로 다른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마이너스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는 4. 절대값 4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유리수의 혼합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혼합이 되어 있을 때에는 계산하는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는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눗셈은 이미 알고 있죠? 역수 이용해서 곱셈으로 고치는 거 그리고 부호를 결정해주고 각 수의 절대값의 곱에 결정된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예시를 보면 나와 있어요. 플러스 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자, 여기서 이제 그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지는 부분 여기 보이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로 바꾸어주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밑에 내려가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칙연산이 모두 섞여있는 계산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자, 봅시다. 자, 먼저 소수는 분수로 고친다. 이건 계산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먼저 분수로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 계산을 했던 것처럼 거듭 제곱이 있으면 먼저 거듭 제곱부터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자, 괄호가 있을 때에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괄호부터 계산해 줘야 하는데 소괄호 이렇게 생긴 괄호부터 그 다음 중괄호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예시를 봤을 때 여기
9-6부터 가장 먼저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곱셈과 나눗셈의 순서로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끼리에는 먼저 나와 있는 순서 혹은 괄호에 있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예시로 돌아가서 먼저는 9-6 이걸 가장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 다음 괄호 자 5 플러스 여기 9-6을 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3이니까 5 플러스 3 하면 8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 괄호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눗셈이 있네요.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다고 했지요. 그럼 8 나누기 8 이걸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8 나누기 8을 했으니까 1이 될 것이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눗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를 봤었는데 덧셈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모두 성립했어요.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곱셈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플러스 한 가지 더 분배법칙까지 성립했어요. 그리고 나눗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함께 연산별로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우리 15번에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서 풀 문제는 4번 16번에서 풀 문제는 7번입니다. 자, 다 풀었나요?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번의 4번입니다. 자, 15번의 4번에서는 세 수의 혼합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혼합 계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결과의 부호가 결정되는 방법은 곱하는 수에서 혹은 나누는 수에서 마이너스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의 마이너스의 개수는 한 개니까 홀수개네요. 그럼 곱셈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자 이 안에 절대값끼리의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모두 곱셈 나눗셈이기 때문에 절대값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눗셈은 역수로 바꿔주고 15분의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2분의 5를 곱해주면 자 여기서 약분이 되겠네요. 3, 5, 15, 5, 5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4와 2가 분모가 되어서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16번에 7번도 한번 이 위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7번에 보면 이 혼합계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지수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는 여기 이 거듭제곱을 고쳐줘야 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은 결국 4와 같겠지요. 자 그럼 이제 이 4를 넣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 곱하기 중괄호가 있고 7분의 1 플러스 4 마이너스 7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7 곱하기 자 여기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볼까요? 7분의 1과 마이너스 7분의 3을 묶어서 4 마이너스 7분의 2가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7분의 자 4, 7, 28에서 분모 2를 빼주면 2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 7 없어지고 26 빼기 16 결국은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리수와 순환소수 파트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와 소수에서
먼저 유리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앞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여러분이 유리수에 대해서 처음 도입할 때 제가 쉽게 말해서 유리수는 분수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수는 분수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a와 b는 정수이고 b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수는 무엇이고 유리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옆에 나온 것처럼 분수와 소수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의 이름이고 정수와 유리수는 수의 종류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수체계를 다루면서 자연수의 수체계에는 일과 소수와 합성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수의 체계를 다룰 때에는 분수라는 표현, 소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 대신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표현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체계로서 살펴보았을 것이고 넘어가서 소수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분류에서 소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자,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한이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로 있는 소수. 자, 반대로 무한소수는 끝이 없다. 소수의 뒤에 끝이 없다는 건데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계속되는 소수를 가지고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것처럼 유한소수는 0.8, 1.245, 마이너스 3.76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무한소수는 0.33333333 이렇게 끝이 없이 가는 거. 혹은 뭐 마이너스 3765, 마이너스 1.376542 이렇게 끝없이 나가는 것이 무한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한번 여기 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에서는 1번과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강의를 멈추었다가 여러분이 먼저 풀고 나서 풀이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왔나요? 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이게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10의 배수로서 분모를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럼 5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위아래로 분모와 분자에 모두 각각 같은 수를 곱하면 그 크기는 같으니까 5, 10, 3이 6. 그래서 5분의 3은 결국 0.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끝이 있으니까 유한소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야 하는데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 옆에다 한번 나눠볼게요. 자, 1을 3으로 나눕니다 하면 바로 1을 3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소수점을 써주고 자, 여기 0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3, 3, 9 또 1이 나옵니다. 그러면 3, 3, 9 자, 이게 반복되겠죠. 그럼 0.33333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은 0.3333 쭉쭉쭉 하는 무한소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넘어서 그 아래에 있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자, 1번을 볼게요.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이건 아까 소수로 나타낼 때 한번 봤었지요.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2번. 유한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한번 볼까요?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다의 의미를 한번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소인수가 2만 있는 경우 혹은 5만 있는 경우 혹은 2와 5만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보았을 때
자, 여기 0.5는 10분의 5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 여기 말한 대로 소인수가 2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4.08. 4.08은 분수로 나타냈을 때 100분의 408.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25분의 102가 될 것이고 결국 5의 제곱분의 100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5의 제곱.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인수가 5가 된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판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를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알고 싶을 때는 먼저 기하 분수로 나타낸 후에 그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봅니다. 자, 그럼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혹은 5밖에 없을 때 그때는 아까 여기 나온 것과 같은 설명인 거죠. 그 분수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무한소수로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분모를 75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75 왠지 5의 배수니까 왠지 유한소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이게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아무리 어떤 수를 곱해도 분모와 분자의 어떤 수를 곱해더라도 이 3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아까 3이 분모에 있을 때 끊임없이 여기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나눠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 기억나죠?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혹은 5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제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서는 1번과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강의 잠깐 멈추었다가 문제 풀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는 유,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는 무를 괄호 안에 써넣어라. 자,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2 혹은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1번. 1번에는 분모를 이미 소인수 분해해놨네요. 자, 이제 보니까 분자랑 분모가 약분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2랑 5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유한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괄호 4번 이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84분의 6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줘야겠네요. 자, 84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 4, 8, 2, 4, 2, 21, 3, 7이 21이겠네요. 자, 그러면 84분의 6은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그리고 분자도 바로 소인수 분해 가능하죠? 2 곱하기 3. 자, 그러면 3은 없어지는데 2도 한 번씩 약분이 되긴 하지만 결국 2 곱하기 7 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이 분모에는 2 또는 5가 아닌 소인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4번 84분의 6은 무한소수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 자, 순환소수는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순환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순환하느냐?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대풀이 되는 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0.333333 이거는 3이라는 숫자 첫째 자리부터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로 들어져 있는 3.542542 이거는 542라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순환마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순환마디는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에서 숫자의 배열이 일정하게 되풀이 되는 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소수를 볼 때 아까 봤던 3.542 여기서는 순환마디가 542가 되는 거예요. 0.333333의 순환마디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환소수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순환소수의 표현 너무 길게 나열되기 때문에 이 순환마디의 양 끝의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이걸 끝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짧게 줄여서 순환마디의 양 끝의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0.3333 같은 경우는 0.3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고 3.542 같은 순환소수의 경우에는 5 위에와 2 위에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거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에는 첫 번째 단계로 주어진 순환소수를 x라고 놓고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점 아래에 같은 모양의 순환소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았을 때 순환수 0.12, 12 이렇게 가는 이 소수를 x라고 두었을 때 자, 여기는 순환마디가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자리죠. 그래서 이 두 자리만큼의 순환소수를 줄 수 있도록 100을 곱해줍니다. 그럼 100x 하면 12.121212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서 x를 만약에 빼주게 된다. 그러면 이 뒤에 끝없이 늘어져 가고 있는 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소수점 아래의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9x는 1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양변을 각각 99로 나누어 줬을 때 x는 99분의 1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방법 1이었고요. 방법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법 2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어떤 공식이냐? 자, 분모에는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쓰고 그 뒤에는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분자에는 순환마디를 포함한 전체의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0.987 그래서 987이라는 구간이 반복되는 순환 소수가 있는데 이 순환마디의 숫자는 3개죠. 이 3개만큼 9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9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999가 된 거죠. 그 뒤에 소수점 아래에 순환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쓰는데 여기는 순환하지 않는 숫자 개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987로 시작하기 때문에 0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에서는 순환마디를 포함한 전체의 그러니까 987 이걸 쓰라는 거예요. 987을 쓰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수를 빼라고 했는데 여기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987이 된 겁니다. 자, 옆에 예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자, 여기 옆에 있는 예시에서는 먼저 분모를 한번 살펴봅시다. 분모에 가야 할 숫자는 순환마디 숫자의 개수만큼 먼저 9를 써야 하기 때문에 순환마디를 먼저 찾아볼게요. 순환마디는 432 여기겠죠. 이 점이 찍혀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이겠죠. 그럼 432 이렇게 3개이기 때문에 9도 3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65, 이 65에 대해서 65 2개니까 이 2개만큼의 0의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전체의 수를 먼저 다 써주고요. 그래서 7부터 시작해서 2까지 쓰란 뜻이에요. 그러면 76만 5,432를 쓰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수는 7부터 시작해서 765가 되겠죠.
그러면 765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이 방법 2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단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공식이 좀 헷갈리거나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방법 1을 기억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을 도출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방법 1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공식이라는 건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했을 때 이 순환 소수 파트만이 아니라 모든 공식들이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이것들을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냈던 것뿐이지 이 공식이나 원리나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마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든 공식을 그냥 그저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의 바탕에 깔려있는 원리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하게 된다면 공식을 사실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혹은 공식을 잊어버려도 그 길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공식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물론 공식을 외워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공부할 때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원리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공식을 쓸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배웠던 부분 살짝 복잡한가 싶기도 하겠지만 이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과 4번에서 추려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3번에서는 괄호 2번을 풀어보시고 4번에서는 괄호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 마디를 구하고 자, 순환 마디를 구하고요. 그리고 순환 마디에 점을 찍어서 간단하게 나타내어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괄호 2번에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겠죠. 자, 보니까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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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순환 마디는 금방 나왔네요. 순환 마디는 뭐예요? 네, 3이입니다. 자, 그래서 순환 마디에 점을 찍어서 이 소수를 간단히 나타내는 것은 1.32 시작과 끝 부분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자, 우리 2.04 이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네요. 자, x를 2.04라고 하면 x는 2.04040404. 아, 이거 봤더니 아까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x에다 뭘 곱했더니 204.04040404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4점이 되려면 하나, 두 칸을 갖겠네요. 자, 그럼 100x가 되었겠네. 그죠? 자, 여기서 같이 빼주면 뒤에 순환하는 이 자리는 다 없어지고 202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x에서 x를 뺐을 테니까 99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99분의 20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 이제 여러분 외울 수 있죠? 네, 1단원 수와 연산 단원에서 자, 오늘은 여러분 사실 유리수의 계산부터 다루었었어요.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부터 시작해서 정수와 유리수 파트 그리고 유리수와 순환소수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정수와 유리수 파트 부분에서는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곱셈의 경우 곱셈은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부호가 같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됐었어요?
네, 양의 부호 플러스가 되었고요. 다를 때는 마이너스. 자, 사실 이건 나눗셈에서도 동일합니다.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로 진행되고 다를 때에는 마이너스로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눗셈의 또 특별한 포인트는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곱셈과 나눗셈, 덧셈, 뺄셈까지 합쳐진 혼합 계산까지가 있었어요. 자,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의 순서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거듭세고 있으면 거듭제곱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부터 계산한다거나 그리고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중에서는 곱셈, 나눗셈을 우선으로 계산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유리수와 순환소수 파트에서는 사실 유리수는 이 앞에서 한번 다뤘었다고 했죠.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리수는 크게 나누었을 때 정수로 나눌 수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는 다시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뭐예요? 네,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양의 정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소수에 대해서는 소수가 사실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어요. 소수가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 없으면 무한소수.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 이 판별하는 것, 이 유한소수이냐 무한소수이냐 이 판별하는 것이 또 한 가지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 분모가 소인수 분해했을 때 2 혹은 5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고 순환하는 소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순환하는 소수는 순환소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순환소수 중에서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했었고 이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부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개념을 복습하고 수업을 마무리할 때에도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에도 바로 책을 덮지 않고 스스로 한번 다시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개념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서 내가 공부한 것들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